지금 이제 라임 관련해 가지고 라임 로비 의혹 전담팀을 지금 꾸렸단 말이죠, 검찰이. 근데 그 보도를 보니까 지금 그 윤갑근이 김진애 의원 지금 뭐 손배소 뭐 이런 게 예. 냈잖아요. 네. 근데 그 보도 보니까 윤갑근에 대해서 계좌 추적 등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. 그건 뭐야? 했어. 그러니까 윤곽근은 지금 아니라고 펄쩍 뛰었고, 예. 물론 김봉현도 윤곽근이 아니라고는 했는데, 난 그거는 그 다른 방송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. 그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. 그럼 검찰은 왜 윤곽근을 조사를 합니까? 뭐 그거 말고도 윤곽근이 워낙 검찰 내에서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으로 지금 알려진 것 말고도 많은 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희생물로 쓰기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지금 그 윤석열한테 남부지검이 수사 상황을 직보하는 거 있잖아요. 대검 반부패부를 건너뛰고 이것이 가장 이 의혹의 중심이거든요. 왜 윤석열은 남부지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나? 윤곽근이라고 치면 아닐 수도 있고 이 야당이나 검사들이 관련된 보고는 왜 직접 보고를 받았나? 이게 진상규명의 핵심이에요. 그렇죠. 그러면은 그 조사를 윤석열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. 그러니까 구두로 직접 보고했을 때는 수사 지시를 안 하고 서면으로 보고했을 때야 정식으로 지시를 했다. 그것도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죠. 그러니까 검찰은 거기 김봉현이 강기정 이야기했다. 그것만 부풀리고 예. 실제로 야당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하고 술 얻어먹은 검사들 이야기는 찍소리도 안 하고 대검 반부패부는 사실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인사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거기다 들어가면 얘기가 다 들어가는 거야. 그러니까 특수부 계열의 송사명 같은 남부지검장이 직접 보고를 하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1,000만 원어치 룸사롱 향응 접대 받았다고 특정된 그 검사 3명 있잖아요. 그 3명 중에 1명은 자백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. 나머지 2명이 특정은 됐는데 이제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이 안 된 것뿐이지.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? 자백한 한 사람이 인정한 한 사람이 나머지 2명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뭐 그 룸사롱에서 뭐 눈가리게 하고 먹는 거 아니잖아. 시간 문제죠. 예,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 꽁 사냥하들 때 꽁이 그냥 그 대가리 쳐박고 못 본 척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대가리만 쳐박으면은 자기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. 그렇죠. 그게 이제 진상규명의 핵심 중에 하나고, 하나 더는 그 신한저축은행, 지금 이름 바뀌었죠. 바른저축은행으로 바뀌었는데. 신안, 한이 아니고 신안. 그 바른저축은행하고 윤석열 장모하고의 커넥션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, 신한은행, 신안, 이게 바른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뀐 저축은행이 하나 있죠. 근데 여기서 바로 바로 저축은행, 바른정당하고 헷갈렸습니다. 바로 저축은행. 대출이 바로 나오나 보죠? 그 바로 저축은행이 하나 있고, 이게 하나 있고, 윤석열 장모 건이 하나 있어요. 근데 윤석열 장모 건이랑 상관없이 이 바로 저축은행이 뭔가 말도 안 되는 막 차명 계좌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꺾기, 대출을 해주고 일부를 회수해버려. 이런 짓거리를 해서 검찰이 다 알고 있어. 근데 유독히 이 바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해. 그리고 이 바로 저축은행은 윤석열 장모한테는 막 돈 팍팍 빌려줘. 그런 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도 빌려주고 그러니까 잔고증명서, 잔고증명서 위조한 거에 대해서 고소도 안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그 윤석열 장모가 진짜 모두를 속이고 그 사문서를 위조해서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해냈다면 그 피해자가 신한저축은행이 피해 당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는 피해자로서 고소를 해야지. 근데 고소를 안 해. 그것도 신기한 거죠. 그러니까 신한저축은행과 윤석열 장모의 과거 행적들을 살펴보면 둘이 무슨 혈육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딱 신호만 주면 다 해줍니다. 특히나
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인 시절부터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기 직전부터 그 와이프 김건희 씨, 그러니까 김명신 씨, 현재 김건희 씨가 주최했던 그 전시회에 빠짐없이 신한저축은행이 후원사로 들어갑니다. 근데 우리가 이 사건 이전에 신한저축은행 말 들어본 적 있어요? 없죠. 그 정도로 큰 회사 아니에요. 예. 이렇게 TBCF를 하는 그렇게 엄청나게 뭐 자산 규모가 좋은 저축은행도 아닌데 그 회사가 컨텐츠 그러니까 뭐 예술작품 전시회가 얼마만큼 그 회사에 큰 이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후원사로 참여하는 거 예. 신기하죠.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주최 미술 전시회 후원자가 신한저축은행이고,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장모 최 씨가요 300억 원대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어. 근데 신한저축은행은 최모 씨를 고소하지 않아요. 신기하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저축은행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검찰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증언자가 나옵니다. 알고 있으면서도 검찰이 전화를 해. 거기서 차명으로 뭐 만들어가지고 대출을 120억 받았는데 그중에 일부를 회수해. 그 소위 그쪽 판에 꺾기라고 하는 건데 이 범죄성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 어떤 기소나 그걸 안 해. 그 신기한 게 그 증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10억, 그러니까 120억 대출을 해서 10%를 달라고 했는데 10%면 12억이잖아요. 예. 근데 12억은 너무 많다. 10억만 하자. 해가지고 10억을 주기로 했다. 그래서 그 10억을 그러니까 4억, 5억, 5억, 6억으로 나눠가지고 다른 회사의 계좌에 넣어서 그 회사 계좌에서 또 한 번 더 세탁을 거친 다음에 신한저축은행 그 팀장 개인 계좌로 넣어서 거기에서 저축은행 회장한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신한저축은행 그 자금관리팀장 계좌에 그 돈이 들어간 걸 수사관이 확인을 했어. 예, 알겠습니다. 해서 검사한테 보고까지 합니다. 그러고 나서 응, 알았어 하고 모른 척 하는 거야. 이게 말이 됩니까, 이게?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. 되게 그런 용도는 비자금 조성용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놈들이 대출은 해줘. 그래놓고 일부 나한테 줘. 10% 뭐 이렇게 띄워줘. 그 돈을 갖고 비자금 조성하는 이 상태. 실제로는 120억 빌려간 사람이 원리금을 다 갚아야 되는 상태.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사업하거나 뭐 지금 뭐 사모펀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대출해주면서 자기가 10%를 떼어주고 상납하는 과정.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. 근데 유독 신한저축은행, 그 바로저축은행만은 그래서 바로저축은행이구나. 꺾기 해가지고 바로 꺾는다. 바로 꺾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수사를 아예 안 한다. 그럼 그 커넥션이 있는 거잖아요. 윤석열 장모하고 그 신한저축은행하고 검찰과의 커넥션이 있었던 거잖아요. 그리고 윤석열 부인 전시회하면은 꼬박꼬박 후원을 해줘. 이거 굉장히 큰 커넥션이라는 거죠. 저는 여기에서 이 모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살면서 이 정도는 스케일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언니들이에요. 잠깐만요. 부러워하지는 마요. 지금 그 사람들이 발 뻗고 자겠어요? 부러워하지 조서방 윤서방 물러날까봐. 네, 윤서방이 근데 제가 봤을 땐 윤석열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 김건희와의 인간적인 관계가 지금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저의 내피셜입니다. 지금 12,000명 보고 있어서 굉장히 떨리는데 일단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. 그 관계라는 게 사실 이 결혼이 우리가 봐도 굉장히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보여지진 않잖아요. 어떤 계약 관계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내 아들이 구수해서 검사가 됐으면 늦었지만 빨리 손주를 보고 싶겠죠. 그것도 없어. 지금 2012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기타 등등에 보면은 그런데 사실 이 신한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엄마 그 최 여사 그러니까 윤석열의 장모죠. 이분의 몫이죠. 신한저축은행은. 그러면 딸의 몫이 따로 있죠. 도이치모터스.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와 신한저축은행이 전시회를 할 때 가끔 어떨 때는 또 둘이 같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. 후원사로.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. 예. 야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난 보고 안 받을게라고 했지만 윤석열은 그런 식 이중 플레이 했던 거잖아요. 그 라임 사건 관련해서도 강기정 이름은 흘리게 만들어 주지만 야당 인사나
검사들 술 접대받은 건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받을 정도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 송사면 전 남부지검장도 그런 식으로 이중 플레이 한 거 아니야. 네. 윤석열은 수사 잘하라고 했다. 그러니까 윤석을 지켜주려고 똑같은 놈들이 그렇게 실드를 쳤던 거잖아요.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건도 그러니까 윤석열의 가족들 건을 그 5가지 중에 4건을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이중 플레이 할까봐 네. 이런 상황이 있다고 좀 보고요. 자, 김봉현 조사를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하려다가 법무부를 택함으로써 검찰은 조사를 못하고 까였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또 나를 잡아가지고 김봉현 조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소환 불응하고 있습니다. 검찰을 못 믿겠다 이런 거거든.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네. 내가 검찰의 내부 비리를 고발했는데 검찰과 법무부에서 동시에 부르면 나 같아도 법무부 가겠다. 왜 검찰로 가요? 네. 검찰에 가는 거나 법무부에 가는 거나 법적으로 뭐 똑같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거면 당연한 선택인 거지. 그러니까 김봉현을 지금 보호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. 지금 그 안에서는. 근데 이걸 단적으로 보여줬던 예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 계속해서 수사 상황이 석 달이 넘도록 정식 보고 라인이 대검 반부패부를 건너뛰고 윤 총장한테 직보했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이 반부패 부장이 심재철이잖아요. 심재철 검사. 그 였죠. 동명이인의 심재철 아닙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 이름을 들어봤냐면 상갓집 항명 파문이 있었어요. 네. 그 기억하시죠? 네. 근데 그때 상갓집 항명 파문 때 이 사람이 했던 발언이 조 장관이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. 그 유재수에 관련된 건에서도 그렇고 다른 건에서도 조국의 무혐의 처분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때 이제 항명을 했던 치받았던 검사가 양석조 검사. 이 사람이 윤석열 라인이라는 거죠. 이 사람이 좌천이 됐지만 윤석열 라인으로서 과잉 충성을 하면서 심재철이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검사냐라고 이제 대들면서 이게 그랬었지. 예, 난리가 났었던 거거든요.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지검이 이 심재철을 건너뛰고 윤 총장한테 할 만큼의 이 사건이 터졌는데 김봉현한테 이게 유리하겠냐고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죠. 네, 그런데다가 김봉현이 지난 10월 달에 10월 달 중에 재판을 받았는데 라임 관련해서 검찰이 어떻게 강압 수사를 했고 또 회유를 했고 그걸 통해서 얼마 전에 그 라임 관련해 가지고 기동민 의원하고 지금 이상호 그 전 후보자 그분들 이름이 나오고 했었잖아요. 그 이름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도 그 재판장에서 다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. 근데 이런 것만 봐도 검찰들이 어떻게 사건을 진짜 없는 얘기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한 사람을 좌지우지 하는지 다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한명숙 총리도 그렇고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나 계속 똑같은 방식이잖아요. 이 방식들이. 자, 어쨌건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드리고요.